실무 이론 평가 1번 문제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이 있었죠? 자, 1번 보기 보시면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의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보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내용연수 예상 사용기간이죠? 네, 추정치죠? 네,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가 있겠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 정책의 변경으로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4번 보기는 대손 추정률의 변경. 대손이 뭐였죠?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있죠? 그거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몇 %인지 그거 추정치의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보기 맞죠? 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순액 금지였어요.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2번 보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죠. 3번 보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죠.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본 쪽 5가지가 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평가 손실이 있었죠. 자본 쪽에 해당되는 항목, 재무상태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투재라고 해가지고 현금의 흐름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실무 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12월 30일 날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채권 뭐죠? 2가지가 있었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 있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받아야 될 돈, 외상으로 물건 판매한 거 외상 매출금, 네, 각서를 받아낸 거 받을 어음이 있었죠. 1월 1일 날 받아야 될 돈이 얼마? 50만 원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받아야 될 돈이 50만 원이었었고요. 그 중에 매출 채권 회수를 했대요.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한 게 있는데 현금 판매한 게 3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외상 판매겠죠. 15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시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되니까 받을 권리가 더 생겨나겠네요. 그렇죠? 15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게 되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120만 원이 될 것이고 120만 원 받을 권리, 그리고 1월 1일에 받아야 될 돈 5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50만 원 더해 주시고, 그리고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졌죠. 110만 원 빼주시면 12월 30일 날 받아야 될 돈 6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유용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여기 보시죠. 자, 기계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시운전한 비용은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해야 돼.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전을 할 때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부대 비용에서 가산해주죠. 기계장치의 원가에다가 더해주시죠.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영희는 맞는 사람, 그리고 지소는 기계장치 수선 유지를 위해서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아. 수선 유지는 뭐죠? 기계장치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국 창고용 건물 취득세와 그리고 취득 관련 중개인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아니죠. 구입하는 과정이잖아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부대 비용이라서 가산해 주는 게 맞겠죠.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토지 정리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 돼. 이건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네, 원가에 포함시켜주는 거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실무 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6월달 매출 총이익 마진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나와 있네요. 매출액이 75,000원이고요. 매출 원가를 구해주면 마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매출 원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 자, 200개짜리 150원 해가지고 3만원에 구입을, 그리고 300개짜리 200원 해가지고 6만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몇 개가 빠져나갔죠? 300개가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매출액 300개니까 먼저 들어온 거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100개짜리 200원에 구입한 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00개 150원 해주고 사온 게 빠져나가겠고 100개짜리 200원 주고 사온 게 빠져나가겠죠. 매출 원가는 얼마? 5만 원이 될 것입니다.
매출액 75,000원에서 매출 원가 5만원을 빼주면 마진이 나오겠죠. 25,000원.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네요. 실무 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가 되겠죠. 그렇죠? 발행가액 아니죠.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소유주의 지분이라고도 했었죠. 4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하죠. 주식 발행했을 때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해가지고 자본 조정으로 표시가 되겠죠. 실무 이론 평가 7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가액 금액으로 얼마인가? 영업이익이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단기 비용 추가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일단 계산 먼저 해봅시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마진이 나오겠죠. 이거부터 해주셔야 되겠네. 매출액은 600만 원이 되겠고요. 매출 원가 먼저 계산하죠. 기초 상품이 있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주시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네요. 매출 원가는 36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마진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진은 240만 원이 되겠네요. 매출 총 이익은 240만 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빼주시면 되겠죠.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 급여가 있었고요. 접대비가 있었고요. 세금과 공과가 있었습니다. 800번 되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렇죠? 이거 빼주시면 아니 되겠죠. 따라서 60만 원 빼주시고 8만 원 빼주시고 5만 원 빼주시면 영업이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보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틀린 표현이 되겠고 2번 보기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 예정 신고 때 이미 했잖아요. 확정 신고 때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3번 보기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과소신고가 아니죠. 무신고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올바른 표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납부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납부만 총괄하는 거잖아요.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납부를 총괄하는 제도가 되겠죠.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실무 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매출세액 먼저 계산해 보죠. 매출액 한번 보십시다. 매출, 현금 매출이 있네요. 그죠? 외상으로 매출한금액. 여하튼 매출액이다. 매출액에서 10% 세금 때려주시면 되겠죠? 뭐 수출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매출세액은 380만 원이 될 것이고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 빼주셔야죠. 네, 구입한 거, 네, 사업과 관련이 있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였죠. 1200만 원에 대해서 10%, 네, 12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시면 납부세액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불공제 사유들이 보이시고요. 공제받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마찬가지로 4번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불공사유 외워줬느냐 안 외워줬느냐 그 문제가 되겠죠. 3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매입세액. 쌤,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 승차 아니 그게 아니라 운수업이잖아. 이건 영업과 관련 있는 것이지 비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업무용 차량 아니에요. 업무용 차량은 회사 차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시 회사의 택시, 버스 회사의 버스, 그건 영업용이잖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네, 정답은 3번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군요.